부자 주파수에서 여러분이 진동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현명하게 착착 불을 쌓아가는 사람들, 남들 안 할 때 혼자 조용히 셀프 고립해서 자기 레벨을 확 키워서 어느 순간 보면 사람 자체가 달라져 있고 생각하는 스케일도 달라져 있고 언제 모았는지 자산도 많고 그런 사람들이 막 눈에 들어와요.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원했기 때문이죠. 어느덧 올해도 마지막 분기에 들어섰죠. 여러분이 2024년 새해를 맞이하는 그날에 와, 내가 진짜 이런 사람이었어? 라고 스스로 감탄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부터 충분히 할 수 있다. 절대로 늦지 않았다 라는 메시지와 제 마음을 담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확히 2024년 1월 1일이 오기 전에 인생을 바꿔주는 진짜 성공하는 자아상을 장착하고 나아가실 여러분을 위해 또 하나의 명절을 꺼내보았습니다. 존 아사라프 박사의 Having It All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이제는 정말로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불균형이죠. 성공은 하고 싶은데 좀처럼 따라주지 않는 정신과 몸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저자가 강조하는 핵심은 이거예요. 성공하려면 진짜 다른 건 필요 없고 자기가 원하는 수준의 삶을 정말로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 자아상, 그러니까 정체성, 그 이미지를 잠재의식에 제대로 각인만 시키면 끝난다는 거죠. 그냥 여러분이 원래 그런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면 현실은 알아서 바뀝니다. 저 역시도 이건 진짜 말 그대로 법칙이라고 정말 수천 번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월 1천만 원 저축하는 사람이 되는 게 목표라고 해볼게요. 가장 먼저 그게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맞는지 확인해야겠죠. 그리고 인간적으로 내가 그걸 어떻게 하냐 라는 의심 같은 건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이게 너무 당연하도록 잠재의식에 난 월 1,000만 원 저축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믿어야 해요. 이 방법은 곧 자세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엔 뭘 할까요? 월 1,000만 원 저축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돈을 벌고 누구랑 일하고 소비는 어떻게 하는지 얼마나 아끼며 살아가는지 그 사람이 세상에 내놓은 서비스 혹은 상품이 시장에 얼마나 필요한지 얼마나 독특한지 그걸 파는 능력이 얼마나 좋은지 아니면 투자를 어떻게 공부했고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하는지 이걸 알아봐야죠. 롤모델을 찾아서 그 사람의 특정 패턴을 알아낸 다음에 그대로 행동하는 것. 지금 당장은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도 그 사람처럼 하는 것. 이거면 끝입니다. 원하는 걸 이룰 때까지 스스로를 속여라. 제가 정말 많이 말씀드린 말이죠. 진짜로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면 됩니다. 저도 그랬었고요. 그런데 속인다는 느낌보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정말 진심으로 진짜 당연하게 그렇게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특별히 막 속인다는 느낌조차도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더 나은 삶을 원한다면 실제로 그 삶에 필요한 일을 해야겠죠. 필요한 일을 그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맞서면서 현재를 계속 불평만 하고 있다면 인생은 당연히 바뀌지 않습니다. 원하는 걸 전부 갖기로 한 사람은요. 지금보다 자기 삶에서 더 중요한 사람이 되기로 결심을 한 것뿐이에요. 이게 진짜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은 전부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걸 위해 첫 번째로 현재 내가 누구인지 인생의 어느 지점인지 명확하게 확인을 하고 두 번째 내 안의 자아상을 성공형 자아상으로 싹 갈아 끼우는 과정을 거쳐서 소위 나만의 집을 완성할 거예요. 가장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볼 질문은 이겁니다. 내가 정말 그 돈을 벌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어쩌면 누군가에겐 꽤나 거북한 질문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돈을 그만큼 버는 사람들은 진심으로 조금의 의심도 없이 자신에게 그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돈이 전부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돈이란 건 부의 3요소죠. 그러니까 건강, 가족, 자유를 내가 원하는 수준만큼 올려놓기 위해 필요한 수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건 사실 자유입니다.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을 내가 스스로 정하는 것, 그걸 할 수 있을 만큼의 돈이 필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걸 해결하자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만의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돈의 액수, 그걸 벌만한 자격이 부족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이제는 자격 수준을 높이고 변명 수준을 낮춰야 합니다. 여기서 변명 수준이라는 거는요, 여러분이 그만한 돈을 벌 수가 없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모든 핑계들을 의미해요. 난 못해.
그건 어렵지.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내면에서 하는 이런 말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 돈을 벌 사람으로 여기지 않으면, 그러니까 스스로의 돈그릇 자체를 그렇게 낮게 평가하면 누가 그 돈을 여러분에게 기꺼이 지급하려고 할까요? 그러면 돈은 절대로 끌려오지 않습니다. 돈을 버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자아 이미지가 지금 어느 지점에 있는지 확인하셨나요? 일단은 여러분이 원하는 돈그릇이랑 여러분의 자아 이미지가 안 맞는다면, 그러면 그거 바꾸고 원하는 만큼 벌어서 자유를 누리러 가야죠. 그러기 위해 4가지 개념만 기억해 주세요. 진동, 주파수, 신념, 페르소나. 생소하죠. 대신 생소한 만큼 머리에 잘 남을 겁니다. 진동, 주파수, 신념, 페르소나입니다. 여러분은 진동과 주파수, 신념, 페르소나, 이 4개의 재료를 들고 나르면서 여러분만의 집, 그러니까 여러분만의 성공을 세우는 건축가가 될 겁니다. 유치한가요? 그렇다면 다행이에요. 그만큼 쉽다는 거니까요. 사람은 모두 이 4개의 재료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원하는 집의 이미지도 있죠. 다만 그 재료가 썩은 건지, 그리고 뭔가 일단은 진짜로 바라는 그 집을 짓기엔 어딘가 만족스럽지 않은 거죠. 일단 재료가 변변치 않아요. 이걸 들고 무슨 집을 지을 마음이 막 안 생깁니다. 이걸로 뭔가를 지었다간 내가 생각하는 집은 고사하고 초가집이라도 세울 수 있을까 의문이고요. 여러분 안에 재료가 잘못됐어요. 반대로 이 재료들만 제대로 갖춰준다면 눈에 보이는 대로 막 들고 나르면서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집을 짓고 싶어질 겁니다. 네, 여러분, 성공은 기진할 정도로 애써야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보시면 여러분은 이미 지금 하루하루를 기진맥진할 정도로 살고 계실 겁니다. 회사 일 마치고 퇴근 후에 진짜 너무 피곤해서, 아니면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누울 때쯤이면 진짜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부족하다. 이거보다 더 기진맥진하게 살아야 성공할 수 있다.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훌륭한 재료, 이것만 있으면 의지가 툭, 행동이 툭 튀어나옵니다. 그렇게 전부 가지는 거고요. 첫 재료부터 차근차근 갖춰보시죠. 첫 번째 재료는 진동입니다. 네, 모든 것들은 진동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진동은 저자뿐만이 아니라 밥 프록터 역시 엄청나게 강조했던 부분인데요. 저자는 여기서 재미있는 예시를 들어줍니다. 우리 몸과 정신을 F-16 전투기에 비유해 보라는 거예요. 몸이라는 전투기를 마음대로 다루려면 그 안에 앉아서 전투기를 조정하는 정신, 즉 에너지를 훈련시켜야 하겠죠. 네, 여러분, 우리는 몸이라는 외형 안에 있는 지적인 에너지거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몸 자체가 여러분이라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정신이라는 건 대단합니다. 에너지라는 건 대단해요. 이것들은 생각이라는 형태, 감정이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발현되는 거죠. 그리고 진동하고요. 우리가 탁자는 그냥 고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고성능의 전자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분자 사이 수많은 공간과 움직임, 그러니까 진동을 관찰할 수 있어요. 우리 몸도 정확히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동일한 몸으로 살지 않아요. 1초마다 1000만 개의 세포를 떨쳐버리고 새 세포로 갈아입습니다. 눈으로 볼 수 없을 뿐 그건 명백히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요. 모든 것들은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생각, 그리고 감정 또한 다 에너지예요. 여러분이 좋다 싫다 이런 감정을 인식할 때 사실 감정이 아닌 진동을 느끼는 거예요. 네, 우리는 마음속에 각기 다른 진동에 사람들이 이름표를 붙인 거죠. 이런 진동은 설레입니다. 이런 진동은 불안합니다. 이런 식으로 특정 감정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진동은 비슷한 종류의 진동을 끌어당깁니다. 그러면서 증폭되는 거고요. 만약 지금 여러분을 이루고 있는 모든 것, 직업, 연인, 배우자, 수입, 친구, 입는 옷, 사는 집까지 이 중에 정말 바꾸지 않고는 못 살겠다, 진짜 이렇게 계속 평생을 살아갈 수는 없다 할 정도로 불만족스러운 게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 진동의 단계를 바꿔야 해요. 저자 역시 인생을 바꿔버리고 싶다고 결심한 후 이걸 깨닫는 데에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 결국은 내가 바뀌어야 하는구나. 상황은 절대 변하지 않는구나. 내가 내 진동을, 내 주파수를, 내 신념을 바꿔야 그에 맞는 상황이 딸려오는구나. 저자 존 아사라프는 시크릿의 실제 주인공으로 유명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동의 법칙을 깨닫는 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저자보다 더 빨리 알았잖아요. 이 말은 여러분은 훨씬 더 빠르게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스스로 진동의 단계를 올리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끌어당기는 것들은 단순하게 여러분이 사용하는 단어나 생각에 반응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는 말과 생각에 대해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는지 바로 그 감정의 반응에서 딸려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특정한 상황에 어떤 반응을 하잖아요. 그러면 잠재의식이 곧바로 그 반응이 새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만의 신념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은 독특하면서도 영구적인 여러분만의 고유 주파수를 갖게 되는 거예요. 라디오 같은 거죠. 여러분의 주파수 채널이 있을 거잖아요. 그 채널에 딱 맞춰지면 여러분 채널과 일치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눈앞에 보여지는 거예요. 가난의 주파수에서 진동하고 있으면 여러분 눈앞에서 온통 경제 불경기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돈이 없다고 한숨 쉬고 사회 제도를 욕하고 2금융, 3금융에서 정말 소액이라도 빨리 대출 땡겨서 발등에 떨어진 불 끄려고 하는 사람들만 보이고 카드 돌려막기 하는 사람들만 보이고 정말 그렇거든요. 반면에 부자 주파수에서 여러분이 진동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현명하게 착착 불을 쌓아가는 사람들, 남들 안 할 때 혼자 조용히 셀프 고립해서 자기 레벨을 확 키워서 어느 순간 보면 사람 자체가 달라져 있고 생각하는 스케일도 달라져 있고 언제 모았는지 자산도 많고 그런 사람들이 막 눈에 들어와요.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런 사례들을 듣게 되고 책으로, 유튜브로 그런 사람들 찾아보게 되고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의 진동과 신념, 주파수는 이렇게 여러분 상황과 즉시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은 이걸 모르고 사실 관심도 없죠. 어쨌든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들의 주파수를 딱 고정시키고는 왜 이런 채널에 이런 라디오가 흘러나오는지, 왜 눈앞에 이런 삶이 펼쳐지고 있는지 당황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진동 수준을 높이고 그러면 신념이 바뀌거든요. 그렇게 결국 주파수,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그 고유한 채널을 다시 선택해서 바꿀 수가 있으니까요. 진동이 좋고 나쁘고 결과적으로 어떤 주파수에 내 몸을 맞출 거냐, 전적으로 여러분에게 달린 겁니다. 저는, 그리고 여러분은, 우리 인간은 한마디로 일종의 진동 교환국인 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더 와닿으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정하지 않아서 이리저리 방황하며 채널을 돌려댑니다. 머릿속의 이미지를 끊임없이 바꾸며 진동 교환국을 혼란스럽게 하죠. 깔끔한 라디오 방송을 듣고 싶다면 진동의 단계를 올려서 채널을 고정시키면 됩니다. 이렇게 고정된 채널, 이것이 신념이고 결국 목표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차라리 원하는 걸 명확하게 정하지 못했다면 목표를 명확하게 잡고 주파수를 딱 고정하면 되는데, 예전부터 고정된 그 낡은 신념이 진짜 너무 확고해서 새로운 채널로 돌리는 것 자체가 안 되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여러분은 큰 나무 한 그루를 뿌리채 뽑아버릴 수도 있는 완력을 지닌 코끼리를 작은 말뚝에 어떻게 묶어 놓는지, 어떻게 조련하는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건 약간 또 다른 방법입니다. 약간 더 잔인한 방법인데요. 코끼리가 새끼일 때 조련사는 당기면 고통을 유발하는 무거운 족쇄를 코끼리 발목에 채우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새끼 코끼리는 아파서 더 당길 생각을 안 합니다. 이렇게 충분히 길들여지면 조련사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반 밧줄로 코끼리를 묶어놓는 거예요. 족쇄는 더 이상 없거든요. 그런데 코끼리는 당길 생각을 못합니다. 그 자리에 가만히 고정되어 버린 거죠. 이제 여기서 이 단어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고정. 사람의 오래된, 보통 수십 년씩 된 낡은 신념도 마찬가지죠. 이 고정이란 말은 정말 무겁습니다. 여러분이 기존의 신념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고 애착을 가져왔다면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너무나 강하게 일체감을 느껴서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요, 사실 그 신념에 만족하면, 정확히는 그 신념으로 인해 끌려온 여러분 상황에 지금 만족한다면 진짜로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이건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신념 자체는 좋은 신념, 나쁜 신념 이런 거 없습니다. 그저 존재하는 거죠.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인식하고 보고 들은 것들의 총합, 그 증거로 그냥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할 건 여러분이 진정 원하는 집을 짓는데 이 신념이 쓸모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요, 기존 신념으로 잘 살아온 와중에 자꾸만 미묘하게 지금 이렇게는 계속 사는 건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럴 땐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 번쯤 물어봐야 합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지금 이 신념이 진짜로 나에게 도움이 되나? 내가 원하는 삶을 짓는데 도움이 되나? 혹시 나와 사랑하는 가족들하고 잘 살아가는데 제약이 되는 건 아닌가? 요즘 내 몸이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은데 왜 이러지? 내가 뭔가 눈 가리고 아웅하고 살고 있나? 못 본 척하고 고개 돌리고 눈 감고 귀 막고 살고 있는 건 아닌가? 만약 이 질문 끝에 그래, 신념을 바꿔야겠다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계속 따라와 주세요. 일단 여러분이 앞으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성공하겠다고 생각하면서 그건 못한다고 믿는 거예요. 이건 완전한 실패로 가는 방법이죠. 그럴 거면 차라리 실패한다고 생각하면서 그건 못한다고 믿는 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입니다. 그렇죠? 성공한다고 생각하면서 그건 못한다고 믿는 건 정말 실패로 가는 지름길, 고속도로라는 거 정말 꼭 기억해 주세요.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 이 신념을 절대로 과소평가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신념에서 나오는 일상의 사소한 결정들이 지금의 여러분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삶이라는 전체 결과를 다 만든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깨닫게 되시면요. 그러니까 어떤 신념을 선택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여러분을 얼마나 자유롭게 하고 그 영향력이 얼마나 위력적인지 절절히 통감하게 되실 겁니다. 이 부분에서 저자가 꽤나 도발적인 예시를 들어주는데요. 이혼이 왜 비싼 줄 아는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 이유는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재정적, 감정적인 고통 외에도 자유라는 게 같이 딸려오잖아요. 누군가에게는 이 선택이 진짜 값어치 있는 선택이 될 거고요. 누군가에게는 그저 고통이 되는 것도 모든 선택에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어떤 신념의 가치를 두고 어떤 선택을 해 나갈지 이건 오로지 여러분 몫입니다. 이 신념에 있어서는 절대로 나쁜 것도 없고 무조건적으로 좋은 것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의 신념이 여러분을 목적지에 이르게 하는가 아닌가 이것뿐입니다. 여러분에게 맞는 삶의 결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게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의 신념은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 성찰이 전부예요. 원래 사람은 스스로 한 선택에 책임감을 느낄 때 비로소 성숙해지거든요. 여러분이 신념을 스스로 선택할 때 여러분은 비로소 그 삶에 헌신하게 됩니다. 기존의 그 신념은 여러분이 선택한 게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아닌데 싶을 수도 있고요. 이걸 바꾸는 데는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부의 크기를 바꾸길 원해요? 신념을 바꾸면 됩니다. 신념의 잠금과 해제. 여기서는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여러분의 채널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보겠습니다. 정말로 진지하게 지금 제가 말씀드릴 방법론을 거쳐서 잠재의식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까는 거죠. 네, 저라는 사람을 관통하는 단어 중 하나죠. 시각화. 이걸로 하시는 겁니다. 상상이란 걸로 하는 거예요. 최고의 운동 선수들을 비롯해서 예술, 스포츠계의 탑 클래스 선수들은 무조건 한다는 그 기법이기도 한데요. 여러분이 바라는 그 이미지를 찾아서 여러분이 성공한 그 시점의 이미지 한 컷을 마음속으로 미리 보게 하는 겁니다. 저자는 1995년부터 규칙적으로 상상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리저리 성공 방도를 막 찾다 보니까 운동선수나 성공한 기업가들이 매일 시간을 내서 나만의 영화를 머릿속에 틀었다라고 정말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말한다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한 거죠. 평소 같았으면 그냥 스쳐 지나갔을 말이었을 텐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어라 싶었던 저자는 그냥 그래, 빚져야 본전이지, 그냥 해보자 하고 보드 하나를 사서 자신의 방에 붙입니다. 저자도 처음부터 상상하고 하는 게 어려웠던 거죠. 처음엔 무조건 잘 안 돼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자도 일단은 원하는 것이 생기면, 가고 싶은 곳, 갖고 싶은 것이 생기면, 혹은 원하는 돈의 액수가 생기면 원하는 것들을 정말 무엇이든 간에 가리지 않고 사진을 구해서 그 보드에 붙인 겁니다. 처음엔 그냥 그걸 보는 거에 그쳤다고 해요. 그런데 뭔가 이미지를 보고 있지 않을 때도 그 붙여놓은 것들과 관련한 일들이 일상에서 툭 튀어나오거나 유독 눈이 가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까 신념 부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비전 보드를 만들었다고 저자의 상황이 막 달라진 건 분명 아니었거든요. 이렇게 시각화를 하면서 저자의 인식이 달라진 겁니다. 저자는 그때부터 이 끌어당김이 자신을 위해서만 일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겠다고 완전히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때부터는 손으로 목표를 쓰고 상상하는 걸 같이 했고요. 매일 20번 쓰고 읽고 보드에 붙인 이미지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자 이제 이걸 이뤘을 때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어떤 말을 건네는지, 내 기분은 어떤지까지 상상하면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그냥 믿어버렸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자는 말합니다. 이 상상을 할 땐 그 느낌을 느끼고 냄새를 맡고 감정과 함께 가야 한다. 원하는 최종 결과를 거듭 반복해서 머리에 넣어라. 네, 여러분, 영상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그 말이에요. 여러분 눈앞의 현실은 여러분이 어떤 말과 생각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그 감정에 반응해서 딸려온다고 말씀드린 그겁니다. 이 감정을 느껴야 해요. 저자는 자신이 바라는 이미지 한 컷 한 컷에 자신의 온 감정을 담았다고 합니다. 하루에 정말 짧은 시간, 매일을 이것만 그냥 반복했다고 해요. 이렇게 저자는 안 된다는 변명을 버리고 자신은 그만한 돈을 벌 수 있다는 자격 수준을 갖춘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정말로 본인의 정체성이 바라는 건 전부 다 손에 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최선의 방법은 반복이고 연습이다. 첫 시도에 잘 되지 않는다고 흥미를 잃지 마라. 이것은 누구나 습관처럼 만들 수 있다. 네, 여러분은 어차피 여러분 삶이라는 집을 지을 건축가니까 집을 지어야 할 거잖아요. 최종 결과물을 보셔야 합니다. 완성된 그 집의 모습, 이미지를 미리 보기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스스로를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원하는 게 있다면, 그게 진심이라면 사람은 무엇이든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그려낼 수 있어요. 시간을 가지고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로소 그에 맞는 페르소나를 입습니다. 그걸 달성할 때까지 그렇게 된 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손으로 쓰고 머리에 이미지를, 영상을, 그러니까 그걸 이뤘을 때 감정을 제대로 입혀서 잠재의식의 자극을 제대로 가했다면 진동과 주파수, 신념이 움직여서 여러분은 원하는 수준에 딱 고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점에서 이제 새로운 페르소나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자연스럽게 그걸 확신하고 그대로 행동할 거고요. 월 1천만 원을 저축하는 사람처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외부 세계가 내면의 이미지와 일치하게 되는 날은 그냥 무조건 옵니다. 월 1천만 원을 저축하는 사람이 되는 날이 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그것을 달성할 때까지 그렇게 된 척 하십시오. 스스로 원하는 액수의 종이를 지갑에 넣으세요. 지갑에 잡다한 영수증, 필요 없는 것들 다 정리하시고요. 여러분의 페르소나와 여러분의 현실이 더 가까워지게끔 삶의 모든 요소에서 필요한 것들을 하세요. 대부분이 이걸 안 하기 때문에 이걸 그냥 하는 소수가 부의 80%를 독식합니다. 우리 눈에 동공을 통과해서 망막에 닿은 그 상을 우리 뇌는 걸러내거든요. 해석을 한다는 거죠. 분명히 눈으로 보는 건 똑같아도 여러분 신념에 부합하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필요 없는 정보는 가차없이 걸러집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 세상을 다르게 보고 같은 책을 읽어도 와닿는 부분이 다른 거고요. 이게 바로 인식의 차이죠. 세상에 대한 해석은 이 신념에 기초한 인식에 따라 달라진다는 걸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 인식은 일종의 만능키예요. 진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신념을 바꾸면 인식이 바뀌고 같은 걸 보고 경험해도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렇죠? 이 인식의 무한한 깊이를 볼 수 있는 창문이 열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던 걸 유심히 관찰해서 어딘가 써먹으니까 생각지도 못한 수입원이 되고요. 네, 진동과 주파수, 그러니까 신념, 여러분이라는 채널을 바꾼 결과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이 채널을 먼저 바꾸지 않으면 기회는 와도 진짜 절대로 그게 기회인지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인식이 바뀌지 않았으니까요. 무엇보다 제일 좋은 건요, 여러분, 이 인식을 바꾸면 의지가 생깁니다. 펜실베니아에서 광산이 무너진 적이 있어요. 지하 약 7,000m. 침수된 그 갱도에서 9명의 광부들이 생존했고 살아 돌아왔어요. 물론 희생자도 많았죠. 누군가는 이 상황은 무조건 죽은 몫입니다 라고 체념할 때, 누군가는 상황이 이래도 이렇게 저렇게 정말 어떻게든 하면 살 수 있다 해서 서로의 몸을 묶어 연결하고 돌아가면서 머리를 수면 위로 들이밀고 정말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살아난 겁니다. 이들이 생존에 대해 낮은 진동으로, 낮은 주파수로 포기하는 신념을 지니고 있었다면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런 상황에서는 죽어도 나갈 수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면, 그래서 의지가 없었다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이런 극한 상황에서도 사람은 살아 돌아옵니다. 여러분이 못할 건 뭐가 있나요? 지하 7,000m 침수된 갱도보다 상황이 안 좋은 분들은 없을 거잖아요.
그렇죠. 운에 맡기지 마세요. 이제는 되는 대로 살지 마십시오. 사실 오늘 한 모든 이야기들을 관통하는 핵심은 하나입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라는 그 집을 대신 지어주지 않을 거예요. 모든 재료는 여러분이 다 준비해서 여러분이 직접 들고 날라서 여러분이 완성시키고 여러분의 땀도 여러분이 닦아야 합니다. 이거예요. 결과가 던져지기도 전에, 그러니까 집이 완성되기도 전에 이게 진짜 되나? 불안해서 그냥 그저 그런 반쪽짜리 집에 타협해 버리지 마세요. 그러면 결국 그 집에 들어가 살다가 비바람 맞고 다시 짓습니다. 지금부터 그냥 제대로 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꼭 한 번은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무언가 완전히 뒤집히는 어떤 지점이 있을 것이다. 새로운 기회들이 당신의 삶에 나타날 것이다. 온갖 새로운 자원들이 나타나고 상황들이 이상하게 그 길로 가도록 펼쳐질 것이다. 당신이 하는 일이 바뀌는 걸 보기 시작할 것이다.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2024년 새해가 시작하고 야심찬 계획이 있었던 분들 계실 거예요. 야심찬 계획까지는 아니어도 새해에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아직 시작 못하고 있는 것도 있을 거고요. 이 영상은 그런 분들이 제대로 의지를 불태울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영상입니다. 두뇌 재조정을 해드릴게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저자인데요. 존 아사라프의 저서 부의 해답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래전 나사에서 엄청나게 흥미로운 실험을 하나 했는데요. 결과가 꽤나 충격적입니다. 우주인이 오랜 기간 무중력 환경에 노출되면요, 공간, 방향 감각 상실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증상이 우주인들의 심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다소 위험한 실험을 한 거죠. 나사는 실험 대상자들에게 특수 제작한 안경을 쓰게 합니다. 눈에 비치는 모든 상이 180도 뒤집어져 보이는 안경이었어요.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은 24시간 내내 이 안경을 착용해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잠잘 때도 벗을 수 없었고요. 그렇게 한 달 뒤 대상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관찰했습니다. 사람이니까 당연히 처음에는 극단적인 스트레스와 불안에 시달렸어요. 그런데 또 사람은 적응이란 걸 하잖아요. 실험이 시작된 지 27일째 실험 대상자 중 한 명에게 충격적인 현상이 일어났는데요. 그의 눈에 비친 세상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 겁니다. 이 사람을 필두로 며칠 더 지나자 실험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에게도 같은 현상이 일어났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낯선 정보가 26일에서 30일 동안 계속 지속되니까 뇌가 자기 스스로 신경회로 배선들을 새로 조정한 겁니다. 눈으로 들어오는 뒤집힌 정보들을 다시 180도 뒤집어서 인식하도록 한 거죠. 이에 대해 존 아사라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새로운 지각 정보가 25일에서 30일 동안 지속적으로 주입될 때 뇌는 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는 걸 인정하고 이 새로운 환경이 이제는 정상적인 상태라 여긴다. 여기서 신기하긴 하네. 이러고 끝내면 안 됩니다. 이걸 내 삶에 끌어들여서 적용하고 고의적으로 이용해야죠. 그러면 그냥 신기한 어떤 실험 결과가 이제는 내 인생 바꾸는 보석 같은 인사이트가 되는 거니까요. 네, 여러분. 지금부터 마치 26일째 안경을 쓴 실험 참가자의 뇌가 그 환경에 적응해버린 것처럼 여러분의 두뇌를 재조정하는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삶, 그 목표에 최적화된 뇌를 만드는 거죠. 총 6단계인데요. 진짜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1단계, 선명한 목표를 세웁니다. 2단계, 이 목표를 소리내서 말합니다. 3단계, 이 목표와 조금이라도 관련되어 있는 긍정적인 경험을 소환해보세요. 이 목표에 좋은 감정을 입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목표에는 반드시 감정을 입혀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그 목표에 반드시 감정을 입혀야 합니다. 사람은 결국 감정으로 행동하니까요. 4단계, 뇌의 신경회로 변경을 위한 준비물이 있어야 해요. 가령 비전보드 혹은 관련된 시청각 자료들이 그거죠. 요즘은 그냥 스마트폰으로 몇 초면 찾을 수 있으니까 이건 역시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특히 시각 자료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림 우월성 효과가 뇌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엄청나기 때문인데요. 이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넣어드린 대저택 연구소 8화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5단계, 이제 매일 하루 2번씩 잠들기 전, 일어난 직후 앞서 신경회로 변경을 위해 모은 시각 자료들로 만든 그림을
이제 여러분이 눈을 감고 상상하는 겁니다. 길게 할 필요도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출근 준비해야 되는데 이걸 언제 하나 라는 생각 드실 수 있는데요. 정시간이 없다면 1분이라도 해보세요. 6단계 글로 쓰고 관련된 오디오를 듣고 영상을 보는 것, 이런 것들을 소위 총동원해서요, 여러분의 목표, 원하는 삶, 그걸 선명한 이미지로 만든 다음 이걸 머리에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매일 해야 돼요. 네, 여러분이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겠다는 마음을 먹었다고 해볼게요. 과거에 마라톤을 해본 적이 있든 없든 여러분은 마라톤을 완주하려면 어떤 게 필요한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어쨌든 마라톤 완주를 위한 과정을 3, 4일 만에 뚝딱 끝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날마다 훈련을 해야죠. 근육을 기르고 폐와 심장, 다리와 팔, 여러분의 모든 정신력까지 마라톤이라는 이 새로운 활동에 하루도 빠짐없이 적응을 시켜야 하니까요. 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지금까지 100번도 넘게 전해드렸던 메시지를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절대로 영인 나를 만들지 마세요. 매일 100으로 완벽하게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인 나를 만들지 않는 것, 그러니까 매일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존 아사라프는 이 6단계를 실제로 해보면 뇌의 신경망이 재조정된다고 강조하는데요. 마치 우주인들이 180도 뒤집어진 상을 다시 뒤집어서 본 것처럼 내가 그걸 어떻게 해? 했던 사람이 이제는 그 정도 하는 게 그냥 당연한 사람으로 뇌를 완전히 재조정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 과정이 막 엄청난 노력을 들이고 엄청난 집중력, 사고력을 요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우습게 보고 안 할 뿐 어렵거나 힘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요, 더 많이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일단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일단은요, 생각만 해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것만 같은 진짜 설레고 기분 좋아지는 바로 그걸 여러분 목표로 삼으세요. 여러분이 감정을 실을 수 있는 거면 뭐든 좋습니다. 순자산, 연간 총 수입, 몸무게, 어떤 성적이나 시험 합격 다 좋아요. 다만 이런 것들에 여러분의 감정을 입혀야 합니다. 감정을 잘 입히고 나서 실제로 상상하니까 설렌다? 그럼 목표로서 합격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구체적인 문장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아사라프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어떤 생생한 경험을 상상할 때 뇌는 그 경험을 마치 당신이 앉아있는 의자나 당신의 손처럼 구체적이고 생생한 실제 현실로 바라본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당신만의 명확한 문장이 있어야 한다. 그 다음 이 목표를 실제로 소리내서 여러분 귀에 들려주는 거죠. 이걸 하는 이유는 강력한 자기 확신을 갖기 위함인데요. 의사소통 과정에서 전달되는 의미 중에 사람이 하는 말 자체는 7%밖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해요. 대신 신체 언어, 즉 얼굴, 표정, 말투, 이런 비언어적인 것들이 93%를 차지한다는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이거 해낸다고 선언할 때 그냥 말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표정, 내 말투, 그리고 진짜 내 속마음,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욕실에서 혼자 거울 보면서 지금 여러분이 하겠다고 하는 그 목표를 여러분 스스로에게 말로 해보십시오. 거울 속 그 사람에게 신뢰가 가나요? 정확히는 그 사람이 신뢰가 가게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여러분 목표에 대해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진심으로 인생 바꾸고 싶다면요, 나에 대한 믿음, 확신부터 바꿔야 합니다. 그럼 내 스스로에 대한 믿음, 확신, 이걸 어떻게 바꿀까요? 지금까지 살아오며 여러분이 느꼈었던 긍정적인 기억, 보다 정확히는요, 그 긍정적인 기억에 묻어있는 긍정적인 감정을 떠올려서 그 기분을 딱 캡처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여러분 목표에 붙이는 거죠. 특정한 감정, 즉 설레임, 감동 같은 감정을 실어야 해요. 왜? 사람은 결국 감정으로 움직이니까요. 연료인 겁니다. 존 아사라프는 이렇게 말해요. 살아오면서 특별히 강력한 힘을 느꼈던 긍정적인 사건, 혹은 짜릿한 전율이나 승리감을 느꼈던 순간을 검색하라. 당신이 찾는 것은 뇌에 이미 존재하는 신경무늬이다. 이 신경무늬는 고착성, 즉 어떤 생각이 들러붙을 수 있는 강력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아마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살면서 감정을 불러오는 이런 연습 한 번도 안 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감정이란 건 뇌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데요. 특히 강력한 감정을 다시 딱 떠올리는 순간 뉴런이 시냅스 간극을 뛰어넘으면서 신경 전달 물질과 함께 단백질까지 방출된다고 해요. 그 결과 그 사건은 신경회로에 결합이 되고 그 결합의 강도는 단순한 기억들보다 엄청나게 강력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이 원하는 삶, 여러분의 그 목표는 어느 순간 당연한 게 됩니다. 이 감정을 여러분의 목표와 결합시켜야 하는 이유는 더 있습니다. 뇌는 실제 일어난 사건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하지만 어쨌든 그 사건이 얼마나 강한 인상을 남겼는지는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든 상상 속에서 일어난 일이든 감정이 크고 깊으면 뇌에 훨씬 깊게 각인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고요. 네, 결국 우리가 하려는 건 잠재의식에 강하게 각인시키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가 강하게 각인시키는 거냐라는 기준에 대해서 존 아사라프는 반복과 충격 두 가지 요소라고 강조하는데요. 반복은 뭐 간단하죠. 걷는 법, 말하는 법, 무언가를 익히는 법 전부 다 사실 반복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반복은 습관을 낳잖아요. 생각도 똑같아요. 반복하면 그 생각은 습관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엄청나고도 근본적인 문제에 많은 분들이 부딪힙니다. 반복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요. 반복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라는 고민이 굉장히 많으세요. 우리는 반복하기를 참 힘들어합니다. 반복이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충격이 없어서 그래요. 단순한 반복은 어떤 감정이 동반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정서적인 충격이 없어서 습관의 뿌리가 깊이 못 내려가고 지속력이 약한 거죠. 그래서 감정이라는 요소가 정서적인 충격으로 탁 작용했을 때 사람은 지속할 힘이 생깁니다. 네, 반복과 충격은요, 사람 인생 바꾸는데 무조건 필요한 두 가지인 거죠. 지금까지 여러분의 목표를 선명하게 만들고 확신을 불러넣고 감정까지 실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이걸 물질적인 소재로 전환시키세요. 한마디로 눈에 자꾸 보이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목표를 보여줄 수 있는 이미지 혹은 글을 눈에 보이는 곳곳에 붙여놓는 거죠. 스마트폰 배경으로도 해놓고 책상 위, 화장대 위, 식탁 위, 냉장고에 붙여놓아도 좋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안 할 사람은 안 합니다. 다만 간절하다면요. 우리 뇌 처리 용량의 무려 4분의 1을 차지하는 이 시각적인 정보를 여러분 눈앞에 항상 보이게 만들어버리는 걸 정말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5단계 이 이미지들을 잠재의식에 각인시킵니다. 어떻게 해요? 매일 하루 2번 잠들기 전, 깨어난 직후 시각화를 통해서 말이죠. 아사라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같은 시간에 하면 가장 좋다. 왜냐하면 인간의 신체는 24시간 주기의 리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 운동선수, 음악가, 무용가, 그리고 작가는 특히 이런 사실을 잘 알고 활용한다. 날마다 정해진 시각에 연속해서 5일간 시각화를 하면 시각이 일정하지 않을 때 비해 효과가 좋아진다. 그렇다고 강박을 갖지는 마라. 이상적인 시각은 지나치게 집중이 잘 되는 각성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몸이 조금 피곤할 때다. 또렷한 당신의 의식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비몽사몽한 순간이 잠재의식에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각이다.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시각은 아침에 잠에서 깨어났을 때와 저녁에 자기 전이다. 낮 동안에 할 수 있다면 그것도 좋다. 잠시 짬을 내어 일상에서 벗어나 혼자 조용하게 있을 수 있다면 언제든 상관없다. 낮 시간에 잠깐 도둑잠을 자는 그 순간도 시각화, 즉 두뇌 재조정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순간이다. 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보통 일상에 너무 깊이 매몰돼서 끊임없이 뭔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뇌가 보내는 섬세한 신호들을 놓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이 바벨이나 덤벨을 들고 섬세하게 근육을 단련시키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표를 달성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되는 가장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이 시각화라는 근육을 잘 발달시켜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위해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딱 30일입니다. 한번 해보시고요. 마치 우주인들이 착용한 안경처럼 여러분 일상으로 만들어야죠. 네, 여러분. 존 아사라프의 인사이트를 가져와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요. 사실 의도하는 바가 따로 있었는데요. 진짜 핵심은 이겁니다. 불안함과 불편함이 사라지는 것. 진짜로 그걸 원하는데 될지는 모르겠다. 목표를 두고 계속 이런 상태로 몇 년 혹은 몇십 년 시간만 지나서 여전히 인생 똑같다면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통해 이제 어느 순간 딱 긴장이라는 걸 일상에서 잘 느끼지 못하면서 여러분의 목표가 그냥 당연한 게 되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설마, 혹시라는 말들이 당연히로 바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은 본인이 상상한 걸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꾸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 아사라프는 이렇게 말해주는데요. 30일 두뇌 재조정 과정에선 이걸 알아야 한다. 무언가 완전히 뒤집히는 어떤 지점이 있을 것이다. 순자산 10억이란 기회들이 당신을 기다리는 모습이 보이는 어떤 지점에 도착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의 행동과 선택이 바뀌는 것도 보일 것이다. 새로운 기회들이 당신의 삶에 나타날 것이다. 온갖 새로운 자원들이 나타나고 상황들이 이상하게 그 길로 가도록 펼쳐질 것이다. 당신이 하는 일이 바뀌는 걸 보기 시작할 것이다. 사실 당신의 삶도 바뀌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단 한 가지 원인에 의해서 비롯된다. 그것은 바로 당신이 먼저 바뀌었다는 사실이다.
이게 진짜 사실일까? 뒤집어지는 순간이 올까? 기회들이 진짜 나타나나? 상황들이 이상하게 목표로 가는 것처럼 진짜 그렇게 굴러갈까? 네, 여러분. 저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직접 해봤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직접 해보시면 정말 모든 게 명확해질 겁니다.